겨울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 타는 곳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회사원, 학생, 배달 가방 맨 사람들까지 모두 집에 가려고 바쁘게 서 있었다. 그때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선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짧게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비상벨 쪽을 보다가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내려가야 하나, 괜히 다치는 거 아닌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정말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멀리 터널 안쪽에서 전철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는 곧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선로 아래로 떨어진 남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으로 바닥만 짚으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때 한 구석에서 허름한 패딩을 입은 젊은 청년이 가방을 내던졌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 21살 대학생 강지호였다. 지호는 한 번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냥 곧바로 선로 아래로 뛰어내렸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지하철 타는 곳은 생각보다 높았다. 술 취한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지호는 남자의 겨드랑이를 끌어안고 위쪽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전철 경적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제야 위에 있던 사람들이 난간을 잡고 숙여 내려왔다. 한 사람, 두 사람, 위에서 손을 뻗어 남자의 팔을 잡았다. 아래에서 지호가 밀고 위에서 사람들이 당겼다. 남자의 몸이 겨우 턱을 넘어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지호도 난간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그가 몸을 완전히 안쪽으로 당겨넣는 순간 바로 뒤에서 전철이 끼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멈춰섰다. 정말로 몇 초 차이였다. 사람들이 뒤늦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고 누군가는 대단하다는 말을 속삭였다. 지호의 무릎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괜찮은 척 바지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걸어 나왔다. 누가 이름을 묻기 전에, 누가 크게 떠들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만 해도 지호는 몰랐다. 자기가 건져 올린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 지호의 집은 오래된 빌라 옥상에 얹힌 작은 옥탑방이었다. 녹슨 철 계단을 올라가면 낡은 철문과 작은 현관이 보였다.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반겨주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 하나, 작은 식탁 위에는 계란말이와 김치,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엄마 윤선미는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 낮에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손에는 늘 설거지 자국과 거친 피멍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일부러 절뚝거리는 다리를 티나지 않게 걸었다. 엄마는 눈치로 다 알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오늘도 큰일 없이 돌아왔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놓였다. 둘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지호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어느 손님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다며 화를 냈던 일, 밤새 들어오는 택배 박스들. 엄마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다. 지호야,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너무 변하면 안 된다. 이 집에는 말하지 않아도 같이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지호의 아버지 강도균. 리엔테크라는 큰 회사에서 컴퓨터를 관리하던 기사였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며 잘려나갔다. 정리한다. 줄인다. 이런 말 몇 마디와 도장 하나로 한 가정의 월급이 끊겼다. 그 뒤로 집안은 빠르게 무너졌다. 카드가
월세, 대출 이자. 견디다가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문에 아주 작은 기사 한 줄로 실렸다. 그날 이후 선미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 반지하, 옥탑방을 옮겨 다니며 일하고 또 일했다. 지호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회사에서 서류 한 장에 도장 찍는 게 어떤 집에선 사람 목숨으로 돌아온다. 그날 밤 지호는 전기장판 위에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선로 아래의 차가운 공기, 손에 잡히던 남자의 코트, 위에서 뻗어 내려오던 손들이 떠올랐다. 내가 안 내려갔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려갔을까?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났을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은 건 한 가지였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무릎은 쑤셨지만 가슴 한쪽은 묵직하게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학교로 향했다. 전문대 앞 버스 정류장에는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서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지호에게 다가왔다. 강지호 학생 맞죠? 우리는 리엔테크 회장님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리엔테크. 지호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다니던 바로 그 회사, 그리고 아버지를 내보낸 바로 그 회사. 그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어제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 영상이 지하철 CCTV와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리엔테크 회장이라고 말했다. 회장님이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발길을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직접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는 승합차에 올랐다. 차는 대형 병원 위층에 있는 조용한 병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코에는 산소줄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뉴스와 책에서 보던 사람. 리엔테크 회장 윤성태였다. 그는 어제 선로 아래에서 느낀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던 젊은 청년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지호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도와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준비해둔 돈과 앞으로의 학비나 생활비를 돕고 싶다는 말도 꺼냈다.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닙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안에는 그의 지난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윤성태는 그 표정을 한참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숫자와 실적표만 보던 눈으로 처음으로 한 청년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지호는 병실을 나와 다시 학교로 향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곧 이 사람의 과거와 깊게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리엔테크 본사 높은 층에 있는 회장실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윤성태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서류에는 강지호의 나이, 학교,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족사항 한 줄. 어머니 윤선미, 아버지 강도균 사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비서실장은 조용히 다른 종이를 펼쳐 보였다. 몇 년 전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그 종이 맨 위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인원 줄이기 대상자 명단. 밑에는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 강도균. 윤성태는 가슴이 철렁했다. 예전에 회의실에서 함께 보던 그 종이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 뒤로 한동안 그는 그 종이를 잊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인터넷 기사 하나를 봤다. 회사가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은 40대 가장,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 끊어. 기사 속 이름, 작은 사진 하나. 강도균. 그때도 가슴이 조금 먹먹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달랬다. 회사를 살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희생이다. 사람 몇 명보다 전체 직원 수천 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회의로, 또 다른 보고서로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이 지금 자기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제 자기 목숨을 구한 것이다. 윤성태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회장실 안에서 그는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동네였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건물들 사이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철 계단이 보였다. 우편함에는 오래된 스티커와 이름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강도균, 윤선미, 강지호. 윤성태는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장바구니를 든 선미가 골목을 올라왔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계단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은 무척 단단해 보였다. 윤성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어떤 겨울을 보냈을까? 그날 그는 끝내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남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드는 한 유튜버가 인터넷 기사를 훑어보던 중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청년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는 이름을 검색했고 옛 기사 몇 개를 찾아냈다. 리엔테크 협력 직원 해고 후 생활고의 극단적 선택. 그 기사 속 이름도 강도균이었다. 유튜버는 흥분했다. 와, 이건 조회수 잘 나오겠다. 아버지는 회사 때문에 죽고 아들은 그 회사 회장을 살려줬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지호의 학교 근처, 집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멀리서 몰래 촬영을 하고 집 건물도 찍었다. 지호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아버지가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지호는 당황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카메라가 켜져 있고 옆을 지나가는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유튜버는 짧은 예고 영상을 올렸다. 어두운 화면 속 지호의 얼굴 그림자, 뒤에는 회사 건물 사진과 옛 기사 제목이 겹쳐졌다. 아버지를 내쫓은 회사 회장을 살린 아들, 충격적인 진실. 영상은 금방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댓글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다. 지호의 휴대폰은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이 링크를 보내왔다. 야, 이거 너 아니야? 옥탑방에서 엄마와 함께 예고 영상을 본 순간 선미의 손이 떨렸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낯선 사람의 입에서 자극적으로 팔리고 있었다. 리엔테크 회장실에서도 그 영상이 틀어졌다. 어두운 화면, 자극적인 글자, 편집된 목소리. 윤성태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화도 났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느낌이 올라왔다. 이제는 정말 피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 뒤에 숨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미지 관리 잘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회사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도장을 찍었던 그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심했다. 내 입으로 내 잘못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비서실에 말했다. 기자들 모아주세요.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날 큰 호텔의 넓은 홀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불빛, 노트북 두드리는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단상 위로 윤성태가 올라왔다. 그는 준비해온 종이를 잠시 쳐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우리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내보내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 이름이 적힌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강도균 씨였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윤성태는 이어 말했다. 그분은 회사에서 나온 뒤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얼마 전 저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균 씨의 아들 강지호 씨입니다. 홀 안이 또 한 번 술렁였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제 지난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 일부를 내어 직장을 잃고 갑자기 삶이 무너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도균 도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이름에서 따오겠습니다. 서류 속 한 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이름으로 다시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또한 한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허락 없이 찍어 자극적인 영상으로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홀 안에서는 비판과 박수, 여러 감정이 섞인 눈빛들이 그를 향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소문이나 짜깁기 영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간 작은 옥탑방에서도 TV가 켜져 있었다. 선미와 지호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균 씨, 앵커가 선명하게 이름을 읽는 순간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집안에서만 조용히 부르던 이름이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말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한 일의 피해자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지호는 옆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집은 항상 숨는 집 같았다. 아버지 이야기, 회사 이야기하면 괜히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이제는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구나. 그 생각이 지호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윤성태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리엔테크는 세 사람을 앞세워 회사를 다시 정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쉬 아니냐.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적어도 책임을 피하려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기록은 역사에 남았다. 도균 도움터도 문을 열었다. 갑자기 직장을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그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 생활비를 돕고
새로운 일을 찾도록 돕고 마음 상담을 해주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었다. 사람을 숫자로 부르지 않는다. 이름으로 부른다. 과거 회의실에서는 몇 명 줄인다는 숫자만 보였었다. 이제는 박아무개 씨, 아들 둘 있는 50대 가장. 이렇게 얼굴과 사연을 함께 봤다. 강지호는 이 도움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밤마다 독학하며 배운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었다. 코딩이라는 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설명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도 했다. 누군가 난 예전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하면 지호는 이렇게 답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엄마 윤선미는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 줄이고 작은 국수집을 열었다. 좁은 골목 안 허름한 간판 하나 달린 국수집. 하지만 국물은 진했고 반찬은 정성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 도움터 사람들, 리엔테크 직원들까지 하나 둘씩 단골이 되었다. 누군가는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이 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들 덕분에 이렇게 버텼네요. 그 말에 손님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성태도 가끔 그 국수집을 찾았다. 이제 그는 비싼 양복 대신 편한 점퍼를 입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국수를 먹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사이가 된 것이다. 몇 해 뒤 겨울바람이 다시 차가워진 어느 날, 지호는 퇴근길에 지하철 타는 곳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휴대폰을 보며 서 있는 사람, 한 손으로 가방을 붙들고 있는 사람. 상황은 예전과 비슷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선로 쪽을 내려다봤다. 몇 년 전 자신이 뛰어내렸던 바로 그 자리. 그날 이후 많은 일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작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곳 이름으로 남았다. 숨고 싶기만 하던 옥탑방 식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숫자만 보던 한 사람은 늦게나마 사람의 이름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숫자를 본다. 해고자 몇 명, 실직자 몇만 명. 하지만 그 숫자마다 저마다의 이름과 가족, 눈물과 버팀목이 있다. 어떤 어른은 그 사실을 잊고 도장을 찍었다. 어떤 청년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는 잘못을 인정했고 누군가는 용서해 보려고 마음을 내었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고백, 다시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 사람을 숫자 대신 이름으로 부르려는 노력.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서류 속 한 줄이 다시 사람의 얼굴을 되찾는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이 오디오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다. 당신의 한 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위로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언젠가 당신 앞에도 누군가를 끌어올릴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 그때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손이 될 수도 있다. 오늘도 끝까지 하루를 버텨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